남한강 유역 3곳의 폐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돼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장기전이 예상됩니다. 과거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가 자국 국가대표로 성장해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평창 유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반려동물의 승차가 거부되기 일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남한강 유역 3곳의 폐사지를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옛 물길의 거점인 흥원창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물류의 중심지였던 흥원창 인근에는 법천사와 거돈사, 흥법사 등 대형 사찰 3곳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는 남한강 유역을 따라 자리 잡은 폐사지 3곳 등 유적지를 묶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추진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문화재청 심의를 넘지 못했고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도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문화유산 알리기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배움이 우선이겠고요.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이벤트화하고 또 필요성을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 폐사지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곳 흥원창에 대한 실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과 그림으로는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어 유적이나 유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 전국 산지에 있는 사찰 7곳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강을 주제로 하기 위해서는 인근 여주와 충주 등 타 지자체의 공조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흥원창에 대한 조사 그리고 흥원창의 그 범위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고요. 여주와 충주에 있는 그런 고려시대 폐사지도 함께 그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지난해 국내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상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드림 프로그램에 초청돼서 스키를 처음 접했던 이른바 드림 키즈들이 자국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성장해서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하얀 설원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참가자들. 경사진 코스도 가뿐하게 소화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어린 시절 평창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었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자국을 대표해 청소년 올림픽, 스키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1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인 6위에 올랐습니다. It's because of hard work, dedication and training. Because from Latvia, of course, it's not easy. The same from any of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taking part in the Dream program. But yeah, it was great to be invited back. Great to see this place again. 6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서 스키를 배운 남아공 소녀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창을 다시 찾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Winter sports is very limited in South Africa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snow. At the moment, we only have alpine skiers and a few figure skaters and ice skaters. So the Dream program is definitely a way to introduce more athletes to winter sport. 올해부터 주관을 맡은 평창기념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홈커밍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행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고 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드림키즈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평창 유산 사업의 성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공사 현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다 보니 정작 일을 구하려는 지역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새벽 인력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6시. 인적이 드문 길가에 인력 사무소만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추운 새벽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두툼한 외투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이곳을 찾습니다. 3, 4, 5 모여 몸을 녹이는 것도 잠시. 일 배정이 시작되고 일부 사람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30명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14명 나가네. 반절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만 일을 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이라 공사가 적은 탓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뭐 중국뿐이 아니라 동남아계 쪽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식당 같은 데 오면에 가면 뭐 들어가면 진짜 거의 다 밥 먹는 것도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거의 몇 명 안 돼.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51만 명. 이와 별개로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에 달합니다. 도내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돼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가 점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돌려서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 인원이 뭐 한 50명 되는데 지금 나가는 게 뭐 한 15명.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해마다 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승차 거부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에 사는 홍종복 씨는 최근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 씨 아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경기도 성남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가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반려견을 맡아야 했습니다. 성남에서 강릉으로 올 때는 가능했는데 돌아가는 버스편에는 거절당한 겁니다.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차를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탑승을 못하게 거부당하면은 저희들은 이 고객들은 앞으로 이 반려견도 한 가족의 일원인데 그걸 탑승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고객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겁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와 기차 등에서 일반 승객의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앱을 이용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막상 탔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 약관에 따르면 이동 장비에 넣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은 대부분 탑승이 허용됩니다. 기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 이내인 반려동물에 한해 전용 가방 등에 넣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와 함께 탈 수 있고 케이지 포함 5에서 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위탁 수화물로 맡겨야 합니다. 택시와 연안 여객선의 경우 택시 사업자와 여객회사의 운송 약관이나 영어 지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등은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 등도 이번 주 중에 등록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대학들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학생만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에서 신종 폐렴이 확산되면서 강원도가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도 차원의 역학조사관 등 4명과 18개 시군 보건소 대응반은 신종 집단 폐렴에 대비한 24시간 대책반을 운영하고 격리 병상 등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지역 방문에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과 우한 지역으로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선 첫 강원도 체육회장에 양희구 전 도체육회 부회장이 당선된 가운데 오늘 도내 11개 시군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원주, 영월, 평창, 화천 등 4개 시군은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됐으며 원주시는 오늘 이수영 신임 체육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영월군 체육회장에는 김우경 씨, 평창군 체육회장에는 정정택 씨, 횡성군 체육회장에는 정명철 씨가 당선됐으며 임기는 내일부터 3년간입니다. 횡성군이 서원면에 오염토 정화 공장을 짓겠다는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업체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면적을 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10,000제곱미터로 축소해 환경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해 허가를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주유소 등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토양을 하루 100톤까지 처리하는 공장 신축을 서원면에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